지금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이 온 나라를 지금 들썩이고 있죠. 그러나 이 연금 개혁만큼은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드디어 국민연금 개혁은 2월 내에 우리가 추진을 하고 기초연금 개혁은 연내까지 하겠다. 네, 선 모수 개혁, 후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것을 정부가 받아들였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연금 개혁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은 2월까지 추진을 하고 기초연금 개혁은 연내 하겠다. 그래서 연금 개혁, 국민연금 개혁을 할 때, 네, 이 기초연금 구조 개혁을 하겠다는 것도 선언을 같이 하겠다. 네, 이런 건데요. 자, 그동안에는 이 야당과 이 여당과 정부, 네, 이 서로 팽팽하게 의견이 서로 갈라져 있었죠. 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꼭 같이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가 않았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시급하기 때문에 네, 좋다.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부터 2월 내에 하고 다만 이 2월 내 국민연금 개혁을 하는 과정에 이 기초연금 구조개혁도 연내까지 하겠다는 것을 명문화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가 됐는데요. 정부도 좋고 여당도 받아들이고 야당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 이 국가의 존폐를 걱정할 만큼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이것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연금개혁은 2월 내 마무리해야 된다.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모수개혁 관련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부터 이달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1년 내 그 기한을 정해서 처리하도록 이야기를 했다.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도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정부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다. 네, 연금개혁이 2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요. 1월 달부터 지금 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죠. 42%까지 지난 연말까지 됐었는데 이것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보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수개혁은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내는 돈이죠.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 받는 돈. 네, 이것을 우리가 조정하자. 이 국민연금 제도 내 숫자를 조정하는 방안인데요. 작년이었었죠.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던 여야는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는데 합의를 했고요. 소득대체율은 43에서 45%에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막판에 정부와 여당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까지 같이 하자고 주장하면서 무산됐었죠. 그래서 이후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21년 만의 단일안에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를 비롯해서 자동 조정장치, 세대별 차등 인상 등 이 구조개혁 방안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번 정부에서는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모수개혁,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내는 돈과 받는 돈을 먼저 정하고 이 안정장치라든가 세대별 차등 인상 또 이 기초연금이라든가 이 퇴직연금 이러한 구조개혁은 그 이후에 하자. 그래서 2월 안에 이 연금개혁, 국민연금개혁을 먼저 하자는데 여야 정이 지금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정국은 혼란스러워도 정책은 합리적으로 추진하자.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정부는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이라는 절충안을 앞세워서 여야 설득에 고삐를 지금 조이고 있습니다. 여야가 연금개혁을 해야 된다는 같은 목적은 있죠. 네, 연금개혁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2055년 가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모아놨던 약 1,000조 정도가 넘는 이 국민연금 금액이 다 지금 소진된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이 모수개혁을 먼저라도 하고서 나중에 구조개혁하자. 이것을 정부와 여당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우려의 사항은 사람을 뽑고 의제를 정하다 보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월 내에 공감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면 아까 내는 돈이죠. 네, 보험료율과 받는 돈, 소득대체율 먼저 처리하면은 이 모수개혁하고 나중에 구조개혁을 하면은 좀 더 쉽지 않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지금 여야정이
거의 일치돼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탄핵 정국이 있죠. 네, 어수선합니다. 네, 사람들,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에 모여 있는데 탄핵 정국 속에서 정치와 경제적 단기 과제가 몰아치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언제든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죠. 이미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어요. 이에 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던 8년 전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8년 전에는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 날이었었죠. 그 당시 개편안 발표를 1월 30일에 했고, 근데 이때도 이 탄핵 정국이었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서 그 당시 개편안 발표를 1월 30일에 했고 3월 30일에 법이 통과돼서 7월에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지금도 정국이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정책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 과연 이 보건복지부의 지금 이야기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국민연금 개혁은 2월 달에 먼저 하고 기초연금 개혁은 연내까지 다시 합의를 이루자. 네, 이것을 지금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걱정은 이 국민연금 모수 개혁만 먼저 되고 이것이 허탕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자, 과연 정부와 이 여당과 야당은 어떻게 추진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노인 연령을 70세로 이루자. 그리고 이것을 연내 사회적 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고 있거든요. 복지부는 지난 7일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 노인 연령 조정과 관련한 공론화 작업을 본격화했다. 현행 65세로 굳어진 기준 연령을 상향해서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거든요. 14%는 고령 사회, 7%는 고령화 사회. 그런데 고령화 사회를 우리가 이야기한 게 벌써 몇 년 전이었는데 고령 사회를 거쳐서 지금 작년 12월에 초고령 사회가 됐던 거죠. 자,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대한노인의 공식 제안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70세 정도면 어떻게 했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자, 65세 이상이 된 노인들이 자신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도 71.5세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2061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80세 이상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이대로 가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사회.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40년 동안 이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던 만큼 올해는 사회적 합의라도 선언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연금 개혁, 노인 연령 상향,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전체가 다 맞물려 있죠. 네,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노인들 비율이 많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사회복지 관련 이 제도들이 지금 노인 연령인 65세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비용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금 개혁과 노인 연령 상향, 이것이 같이 맞물려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은 2월 달에 추진을 하고 기초임금 개혁은 이후에 연내에 하자. 그래서 선보수 개혁, 후 구조 개혁, 여기에 여야정이 거의 일치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우리나라는 노인 연령이 많아지기 때문에 연금 개혁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저는 기초임금 개혁이 중요하다고 보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기초임금 개혁도 기초임금의 대상이 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정말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을 다음 달 중으로 마무리할 것을 당내에 주문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소강 상태였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에서의 합의를 기반으로 출산이나 군복무 등의 가입기간 혜택을 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을 포함하자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해 5월, 여야는 2년 가까이 끌어온 연금개혁 협상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 13%로의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소득 대체율에 대해선 야당의 44% 양보안에 여당은 43%를 고수하며 이견이 좁혀지지 못했습니다.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공청회가 열리면서 논의가 다시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이미 공감대를 이룬 상태에서 소득 대체율 42%에서 50% 사이에서 위원들 의견이 갈리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두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될수록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다만 민주당은 2월 중에 복지위 차원에서 모수개혁만이라도 마무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까지 같이 논의하자고 맞서며 신경전도 여전합니다.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빨리 논의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전혀 이상할 바가 없다고. 세대, 직역, 성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이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이르면 3월 결론이 날 거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을 고려하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늦어질수록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만큼 여야가 서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